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시기상 1년 중에 PC 구매가 많은 시기인데요. PC는 자주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실 때 여러 가지를 따져서 생각해서 구매하시죠. 자, 그런데 막상 구매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컴퓨터를 구매해야 하는지, 사양은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 브랜드 제품을 사야 하는지, 조립 컴퓨터를 사야 하는지, 데스크톱 제품을 사야 하는지, 노트북을 사야 하는지, 모니터는 또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 강의만 들으시면 PC 구매에 실패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사양과 가격에 가장 적당한 PC를 선택할 수 있는 PC 구매 모든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 구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조건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매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영상이라든지 조언들이라든지 또는 문서들을 쭉 보시게 되면 사양, 용도, 가격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재화가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재화로 제일 적당한 수준의 컴퓨터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용도에 맞추게 되면 기존에 본인이 생각했던 가격에 오버가 많이 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이 컴퓨터를 구매할 때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는 쓸 용의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수준을 정해놓고 용도를 정한 다음에 본인이 구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합일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가격이 정해졌으면 이제 어떤 용도로 컴퓨터를 쓸 건지 그것을 정해야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용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용도를 보자면 인터넷을 쓴다든지, 그 다음 인터넷과 간단한 문서 작업, 그 다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을 많이 한다, 또는 게임을 한다. 그 다음은 그래픽 용도가 있겠죠. 그래픽에도 2D를 주로 쓸지 3D를 쓸지, 그 다음은 영상을 작업할지 이런 것들을 일단 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용도에 맞춰서 사양을 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CPU라든지 메인보드, 저장 공간, 메모리,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을 정해 주셔야겠죠. 자, 이걸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그 다음 브랜드와 조립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를 정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브랜드의 장점은 AS라든지 또는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 그 브랜드에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을 최상의 상태로 조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든지 이런 확률은 굉장히 낮출 수가 있겠죠. 그 대신 가격은 조립에 비해 약간은 높겠죠. 자, 이런 것들도 또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다 정하셨으면 이제 모니터는 또 어떤 걸 쓸 건지를 정하셔야겠죠.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이 가격을 정하셔야 되겠죠. 내가 어느 정도는 비용을 들여서 컴퓨터를 구매하겠다 하는 그게 일단은 정해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맞추시면 10만원대, 20만원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사양으로 올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수르 같은 이런 갑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최대한 용도에 맞는 컴퓨터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가격이 정해졌죠? 자, 그러면 용도를 정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인터넷만 쓰신다고 한다면 1, 20만 원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과 간단한 문서 작업 정도는 20만 원, 30만 원 요 정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띄워놓고 쓴다든지,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워드 같은 문서 작업이라든지 또는 웹 브라우저 또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죠. 이런 것들 간단하게 몇 개 띄워놓고 작업하는 수준이죠. 이런 것도 30만 원, 40만 원이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은 게임용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픽을 한다고 하실 경우에는 2D냐 3D냐 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몇백 단위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용 용도에 맞는 사양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어디서 구매해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해지고 사용 용도가 정해졌다면 사양을 정하기에 앞서서 어디서 구매할 건지 그거부터 정하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경로를 보자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뭐 동네에 있는 컴퓨터 판매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뭐 하이마트라든지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그런 컴퓨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전부 브랜드 컴퓨터가 되겠죠. 자, 그다음은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인터넷에서 컴퓨터를 구매할 때도 몇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부품을 다 따로따로 모아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 가격은 쌀 수 있지만 좀 귀찮죠. 내가 전부 조립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다 따로 AS를 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 조립을 하다 보면 잘 슬롯에 안 맞는다든지 또는 부품끼리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립하다가 잘못되면 그것은 오롯이 다 본인 책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한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부품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에 조립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양만 정해주게 되면 그 업체에서 조립을 해서 나한테 보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소규모 컴퓨터 판매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권하는 방법은 좀 대형 업체에 부품을 견적을 내서 그 업체에 조립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완전히 다 조립이 끝난 상태로 해서 배송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방법이 가격 대비 노력, 실패할 확률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그런 컴퓨터 조립할 때 비교 사이트 같은 것들 보실 때 어디서 많이 보시죠? 다나와에서 많이 보시죠? 자, 여기가 다나와 사이트인데요. 자, 이 다나와는 자, 예를 들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조립 PC, 브랜드 PC 여러 가지 나오죠? 조립 PC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조립 PC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것들은 소규모 컴퓨터 조립 업체들이죠. 자, 이거 말고 여기 있는 PC 주요 부품에 들어가 보시면 CPU 있잖아요. 자,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CPU를 파는 것은 다나와가 아니죠. 이 다나와에 등록한 여러 업체들에서 파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CPU를 예를 들어서 눌러서 들어갔을 때 다양한 업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업체에 들어가서 이 CPU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 CPU가 꽂히는 보드가 또 따로 있고 그 다음 메모리도 다 있는데 이 경우 메모리는 또 이 업체가 비싸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보드는 또 없어요. 그래픽 카드는 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결국은 다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최저가라고 하더라도 자, 막상 들어가서 비용을 따져보면 더 비쌀 수도 있고 뭐 재고가 없다고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아니면 여기보다는 좀 대형 업체에 조립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따로 사서 본인이 직접 조립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분들은 본 영상을 보시지 않겠죠. 예,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좀 큰 업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큰 업체는 컴퓨전, 아이코다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있어요. 자, 그 대신 가격은 약간 더 올라갑니다. 다 따로따로 사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약간 가격이 오르고요. 그 다음 브랜드 PC보다는 약간 낮겠죠. 그 두 개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런 대형 컴퓨터 업체가 되겠어요. 그 대신 조립까지 다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머리 아프지 않고 약간 비용을 더 지불을 하더라도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자, 컴퓨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 컴퓨전을 이용을 해서 견적 뽑는 방법을 보여드리는데 뭐 아이코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런 걸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컴퓨전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퓨전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온라인 견적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길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견적 내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전부 견적을 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용도를 정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인터넷과 간단한 문서 작업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그래픽도 조금 하고 게임도 약간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도 뭐 복잡한 그래픽은 아니고요. 간단한 포토샵이라든지 이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어느 정도로 견적을 정할지를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한 50만 원 정도로 맞추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정하셨으면 여기서 하나씩 차례차례 사양을 정해 나가는 거죠. 자, 우선 CPU부터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견적 아래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아래 보시면 PC 구성 중에서 CPU라고 있죠.
이 CPU를 눌러주시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인텔과 AMD라고 나오죠. 자, 서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쓰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인텔과 AMD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인텔이었죠. 왜냐하면 인텔은 안정적이면서 속도도 나오고 모든 면에서 AMD가 인텔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AMD가 엄청나게 약진을 했죠. 자, 그래서 인텔보다 AMD CPU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게임을 많이 할지, 그 다음에 인터넷과 뭐 간단한 문서 작업을 할 건지, 그래픽을 할 건지 여기에 맞춰줘야겠죠. 게임용으로 맞추실 거면 아무래도 인텔이 좀 더 낫습니다. 자, CPU를 보시게 되면 코어라고 반드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4코어 8스레드죠. 스레드가 8개라고 나오죠. 자, 스레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어가 중요합니다. 코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사를 하실 때 짐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짐들을 트럭 4대로 옮기느냐, 트럭 2대로 옮기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동시에 여러 대의 트럭이 이삿짐을 나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빠르게 나를 수가 있겠죠. 그게 코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스레드는 뭘까요? 자, 동시에 여러 집을 이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트럭으로 이 집 이삿짐과 저 집 이삿짐을 동시에 실는 거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 트럭이 늘어난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트럭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하나의 트럭이 2대 트럭 분량의 일을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는 코어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보다는 코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4코어, 그 다음 보시면 6코어, 그렇죠? 자, 그 다음은 8코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코어 수가 많을수록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코어 수를 이왕이면 높은 코어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한다고 해볼게요. 자, 브라우저를 열어서 인터넷도 하고요. 그 다음 워드 프로그램을 열어서 문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포토샵을 열어서 간단한 포토샵 작업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3가지 작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코어가 2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나 코어당 한 작업을 하면 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코어가 없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코어는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속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때는 4코어를 이용하는 CPU면 여유있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나는 집에서 컴퓨터에서 인터넷만 간단하게 쓰고 말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코어가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때는 코어가 2코어만 돼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4코어 8스레드 97,500원 이것만 가지고도 아무 지장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속도가 빠르고 코어가 높으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겠죠. 하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본 클럭 수라고 나오죠. 자, 지금 3.6GHz라고 하고요. 3.7GHz라고 합니다. 자, 이거 기가는 뒤쪽에 공이 6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헤르츠는 초당 몇 번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초당 370만 회 정도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게임 용도는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코어 하나당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게임용이 아닐 경우에는 속도보다는 코어 수가 더 중요한 거죠. 뭐 속도가 3.6GHz, 1GHz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코어 수가 많은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그래픽 같은 거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코어를 잘 보고 하셔야 되고요. 자, 우선 인텔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인텔 정품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제조사 인텔 찍었죠.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자, i3라고 있죠. 자, 그 다음 i5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i7이 있고요. 그 다음 i9이 있습니다. 자, 이 순서가 고사양 CPU의 순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세대 수가 붙어 있죠. 9세대, 10세대. 당연히 세대 수는 최신 세대가 좋은 거고요.
자, 11세대까지 있죠? 자, 세대수는 최신 세대일수록 좋고요. i3, i5, i7, i9은 숫자가 더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자, 거기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인터넷만 이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i7, i9은 필요 없습니다. 자, 가끔 보면 사양을 뽑아서 이런 거 사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자, 보면 간단한 문서 작업 하실 건데 막 i9을 끼워서 컴퓨터 가격이 막 150, 200만 원 이렇게 견적을 잡아 오시는데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왕이면 좀 더 빠른 게 좋지 않나요? 나중을 생각해서 컴퓨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발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고급을 샀더라도 1년이 지나면 벌써 구형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럴 바에는 그때그때 사용 용도에 최적의 사양을 선택을 하는 게 비용도 절약하면서 그 다음 업그레이드 할 때는 또 고급으로 갈 수가 있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i3 정도 하면 인터넷 쓰실 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97,000원, 135,000원 이 정도만 사셔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도 쓰시면서 간단한 문서 작업도 하신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때는 i5 정도 가시면 좀 더 쾌적하게 쓰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도 동시에 이용하시면서 뭐 간단하게 포토샵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정도면 그런 수준은 i5까지만 쓰셔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그래픽을 이용을 하신다든지 게임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i7 이상 넘어가셔야겠죠. 자, 이 i7에도 보면 8코어도 있고요. 더 높은 코어도 있어요. 자, 그건 어디서 볼까요? 자, 이 위에서 인텔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어 i7 눌러보시면 여기에 코어가 쭉 나오게 되죠. 지금 8코어 있고요. 12코어 있죠. 여기도 12코어네요. 그죠? 네, 이렇게 코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대신 12코어와 8코어는 어느 게 좋겠어요? 당연히 12코어가 좋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8코어인데 41만 원이죠. 자, 여기 가시면 8코어인데 34만 1,000원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12코어인데도 47만 8,000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산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당연히 이걸 사는 게 낫죠. 그리고 12세대죠. 세대도 최신이죠. 자, 이럴 때는 비용을 6만 원 정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이걸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비용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무조건 이걸 사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 i9을 선택을 해볼게요. i7하고 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가성비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30만 원 차이 나는데 16코어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정도 선에서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저는 어느 정도 여러 개의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면서 간단한 포토샵도 이용하고 문서도 이용하고 인터넷 서핑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i5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i5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12세대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종류 정도 나오네요. 자, 34만 9천원, 37만 7천원이죠. 자, 그 다음 뭘 살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둘 다 12세대인데 차이점은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여기는 내장 그래픽이 있죠. 자, 여기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는 인터넷만 쓰신다든지 간단한 문서 작업만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게 오히려 싸게 먹히겠죠. 그래픽 카드 가격이 따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CPU에 그래픽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 따로 그래픽 카드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이게 훨씬 낫겠죠. 자, 그런데 간단하게 포토샵도 쓰시면서 프로그램도 좀 여러 개 쓰시고 자, 그러실 거면 이왕이면 그래픽 카드가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포토샵을 막 복잡한 걸 쓰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자르기만 쓴다든지 저장만 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CPU에 그래픽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걸 구매했을 때 37만 7천원이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픽 카드를 따로 산다. 그러면 그래픽 카드 값만 20-3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그래픽 카드를 따로 살 때는 내장 그래픽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는 필요 없겠죠.
이미 그래픽카드를 따로 사기로 했으면 여기에 그래픽카드가 있으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무조건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만 할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으로만 맞춰볼게요. 자, 담기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12세대의 i5의 엘더 레이크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쿨러가 미포함이에요. 이건 쿨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CPU가 이 컴퓨터에서 열이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컴퓨터가 다운이 돼버려요.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은 쿨러를 달아주셔야 되죠. 자, 일단 쿨러는 나중에 보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이번에는 메인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누르시고요. 소켓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모든 CPU는 CPU마다 꽂히는 곳이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CPU가 꽂히는 그 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골라주셔야 돼요. 그것을 소켓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소켓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고른 이 CPU는 소켓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CPU 봤을 때 인텔 정품 누르고요. 여기 12세대 아이코어 눌렀을 때 여기에 보시면 소켓이 나와요. 소켓 1700이라고 나오죠. 자, 요것도 1700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메인보드를 선택을 할 때도 1700 소켓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메인보드도 제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곳들이 뭐 에이서스, 기가바이트, 에즈락, MSI 뭐 이런 데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풀이라든지 뭐 바이오스타라든지 이런 나머지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이왕이면 좀 유명한 데로 한번 해볼까요? 에이서스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일반 ATX 있고요. 마이크로 ATX, eATX, MITX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쓰는 컴퓨터 사이즈는 일반 ATX가 되겠고요. 마이크로 ATX는 더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드나 그래픽카드가 꽂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PC를 구매하실 때는 그냥 일반 ATX로 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요 정도만 정하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에 인기 상품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낮은 가격순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가격대가 제일 싼 게 이 가격이네요. 그죠? 자, 너무 비싸네요. CPU가 이 가격인데 보드가 이만큼 비싸요.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메인보드를 다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일반 ATX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은 가격순 보시게 되면 그래도 비싸네요. 그죠? 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메모리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 눌러볼게요. 자, PC용 메모리죠? PC 누르시면 제조사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메모리를 정하실 때 어떤 메모리 종류를 정할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DDR3는 이전 세대에서 쓰던 거고요. 요즘은 DDR4고 이제 DDR5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보드에서 어떤 걸 지원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보드에서 지원하는 걸 보셔야 돼요. 이 메인보드네요. 자,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DDR5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DDR5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최신형이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올라가겠죠.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DDR5 그래서 8기가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작업은. 자, 그 대신 그래픽 같은 곳으로 넘어가면 16기가는 이용을 하셔야 되죠. 자, DDR5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없죠. DDR5가 아직 많이 들어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그래픽 카드죠. 자, 우리 그래픽 카드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미 그래픽이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 저장 공간이 필요하죠. 자, SSD와 HDD가 있는데요. HDD는 단순 저장 용도로만 사용하시고요. 윈도우를 설치하는 OS가 깔리는 하드디스크는 무조건 SSD로 쓰도록 하세요. 자, 여기에는 비용을 아끼면 안 됩니다. 무조건 SSD로 가셔야 돼요. 자, SSD 눌러보시고요. 자, 이 SSD에도 2.5인치형 SSD가 있고요. M.2가 있습니다. M.2가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리고 M.2에도 NVMe가 있고요. SATA 방식이 있죠. 자, 이것도 속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M.2 방식은 보드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M.2 놓고요. 자, 제조사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용도 PC용이죠. 자,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낮은 가격수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용량이 128기가네요. 자, 인터넷만 사용한다든지 간단한 문서 작업만 하는 것은 128기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을 하거나 하더라도 복잡한 거 많이 설치하지 않으면 128기가만 해도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28기가 정도로 해서 브랜드 명이 약간 있는 제품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자, 이걸로 담아 볼게요. 또. 자, 이거는 256GB죠? 용량이 좀 더 큽니다. 자, 아까 128기가였죠. 위에 거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했죠. 자, 그 다음은 기타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쿨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CPU 정할 때 쿨러가 미포함이었죠. 자, 이 쿨러를 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쿨러 지정을 하고요. CPU 쿨러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공랭 쿨러 선택할게요. 자, 수냉 쿨러는 가격대도 비싸고요. 고사양 CPU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수냉 쿨러 필요 없어요. 공냉 쿨러만 해도 충분하죠. 자,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칩셋이 뭐였죠?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칩셋이 1700이었죠. 그렇죠? 네, 요거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쿨링팬이 얼만큼 크냐에 따라 더 CPU를 잘 식혀주게 되겠죠. 자, 이왕이면 조금 큰 걸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쭉 나오죠. 자, 여기도 낮은 가격 순으로 한번 볼게요. 자, 3RCS 해서 18,500원. 자,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 대신 여기 있는 쿨러 높이를 보세요. 자,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케이스가 얇은 케이스일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 자, 그것은 여기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높이를 다 여기에 써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쿨러 최대 높이가 150mm라고 하죠. 자, 그러면 케이스에 이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또 케이스에 사양이 써 있어요. 그걸 보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담아 볼까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케이스 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케이스 미들 타워, 미니 타워, 빅 타워 있죠? 빅 타워는 슬롯을 여러 개를 꼽는 건데 일반적으로 빅 타워는 필요 없고요. 미들 타워만 해도 충분하죠. 자, 미들 타워 선택을 하고요. ATX, 우리 아까 보드가 ATX였죠. 일반 ATX. 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마이크로닉스 해서 쭉 나오고요. 자, 여기에 높이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CPU 장착해서 175mm죠. 아까 CPU 쿨러가 155였죠. 그럼 충분히 들어가겠죠? 자, 요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넣었습니다. 자, 케이스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물론 케이스가 너무 싸거나 잘못 만들어진 것은 여기에 약간 전류가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게 약간 불안하시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시게 되면 구매 후기라고 나오죠. 이 구매 후기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만족도랑 평점 나오고요. 자, 만약에 전기가 통한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겠죠. 전혀 그런 소리가 없네요. 4.8점은 5점 만점에 4.8점이니까 굉장히 좋은 평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 다음은 파워가 되겠습니다. 자, 파워 눌러볼게요. 자, ATX 파워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파워는 이제 용량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한 이 정도 사양에는 어느 정도 파워를 해주면 되느냐 하면 한 300 정도만 돼도 돌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약간은 넉넉한 게 좋으니까 요 정도 올라가는 거죠. 자, 500 정도만 하면 아주 충분하게 돌아가고요. 아니면 300만 넘어서도 충분히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80 플러스 인증이라는 것은 이 전격 출력이 그대로 나오느냐 그거를 잡아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 요 정도만 정하고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테스트 전격이라고 나오죠. 300W, 테스트 전격 350W.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표기 출력이 300인데 테스트 전격은 200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격 출력이 얼마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낮은 가격 순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비용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이 파워는 되도록이면 살 수 있는 한 최대로 좋은 걸 사는 걸 권합니다. 자, 이게 전기가 바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안정적으로 PC에 전기를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파워를 사시게 되면 나중에 컴퓨터를 뭐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컴퓨터를 교체를 한다든가 할 때도 그 파워는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제 컴퓨터는 파워가 좀 비쌉니다. 10년 이상 됐을 때 거의 40만 원 가까이 주고 파워를 샀어요. 근데 그 파워 살 때 다 미쳤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인 게 좋고 불안해서 아예 파워만 비싼 거를 샀는데, 지금까지도 PC를 교체를 할 때도 이 파워는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요. 안정적으로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40만 원 투자를 했으면 1년에 뭐 4만 원 정도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자, 하지만 파워를 약한 거를 쓰게 되면 파워가 나가는 수도 있고, 또는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뭐 그래픽 카드를 하나 더 단다거나 하면 와트 수가 또 올라가야 돼요.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하면 또 올려야 됩니다. 이 파워가 약하면 컴퓨터가 자꾸 다운이 돼요. 그래서 파워는 최대한 좀 넉넉하게 해주는 게 좋죠. 자, 이렇게 해서 파워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견적 금액이 74만 8,65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이 메인보드 너무 비싸요. 이렇게 간단하게 쓸 건데 이 정도 메인보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바꿔볼까요? 자, 여기서 CPU 가신 다음에 인텔 정품 아까 같이 가서요. 자, 이렇게 누르고요. 자, 12세대 비쌌죠? 자, 그러면 12세대에서 i3로 한번 가볼까요? 코어 i3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갔더니 i3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1세대를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코어 i5를 줘볼게요. 자, 그 다음 낮은 가격 순으로 주시면 가격이 좀 더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자, 이것은 소켓이 1200이죠? 일단 담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소켓이 1200 소켓이니까 자, 메인보드를 또 바꿔줍니다. 자, 메인보드 갑니다. 그 다음 소켓 1200이라고 돼 있죠? 자,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일반 ATX 누른 다음에 자, 아래로 들어가 봅니다. 자, 어때요? 메인보드에서 또 가격이 확 떨어지죠? 자, 낮은 가격 순 해볼게요. 자, 이런 것들 14만 3천원 밖에 안 하네요. 자,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거 담기 하고요. 자, 그 다음 메모리도 DDR4죠? 이거면 충분해요. 자,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 CPU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보드 필요 없죠. 비싼 보드. 자, 그러면 가격이 완전히 내려갔네요. 자, 그 대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그래픽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죠. 내장 그래픽이 미포함이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다시 봤더니 내장 그래픽 탑재가 있어요. 그렇죠? 자, 보니까 24만 4천원이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미탑재죠. 자, 이것도 지금 미탑재죠. 그러면 이거를 빼고요. 탑재가 된 걸로 바꿀게요. 담기. 자, 49만원 정도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아까 메모리 선택을 안 했죠? 자, 메모리 선택하시고요. PC에 눌러서. 자, 이번에는 DDR4였죠. 자, 눌러볼게요. 자, 이 보드는 DDR4 메모리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DDR5 찾았을 때는 없었잖아요. DDR4 선택하고요. 자, 8기가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8기가 담아 볼게요. 자, 그러면 53만 216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PU를 이번에는 AMD CPU로 했을 때는 AMD 제조사 AMD고요. 이 AMD에는 라이젠 3, 5, 7, 9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i3, i5, i7, i9 같이 이 순서대로 고사양 CPU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라이젠 3로 해볼게요. 자, 이 라이젠은 아무래도 코어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3로 해도 돌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3 보시면 여기 내장 그래픽도 들어가 있고 쿨러도 다 포함인데 자, 전부 품절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라이젠 3 말고 라이젠 5로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이젠 5에서 낮은 가격순 주시게 되면 요 정도 가격대가 나오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는 코어 수가 6개죠. 자, 인텔 아까 어땠어요? 코어가 4코어였죠. 하지만 여기는 6코어가 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높은 코어가 좋다고 했죠.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자, 이걸 한번 담아 볼게요. 자, 담는 대신에 소켓을 AMD는 또 소켓 AM4라고 돼 있죠. 자, AM4 소켓 담기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MD 메인보드를 찾아주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 내려가셔서 AMD 소켓, 자, 일반 ATX 주시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 라이젠 5 마티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AMD 라이젠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름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아래쪽에 보드들이 쭉 나오고요. 낮은 가격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DDR4라고 나오죠. 메모리는 인텔, AMD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소켓 AM4라고 나오죠. 자, 요거 담아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AMD 235,000원에 AMD 소켓 109,000원 하면 대략 340,000원 정도 나오죠. 자, 그 다음 인텔은 어때요? 인텔은 380,000원 정도 나오네요. 그 대신 이 라이젠 AMD CPU는 그래픽 카드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CPU 중에 내장 그래픽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내장 그래픽 U라고 돼 있죠. 자, 이 CPU는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양을 정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부품들을 전부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격대나 성능을 감안을 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서 여기 있는 견적창에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가격이라든지 사양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양을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사양과 금액에 맞춰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시면 브랜드 PC를 사시더라도 어떤 걸 사야 할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그래픽 기능이 포함된 CPU를 위주로 봤었는데요. 만약에 그래픽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CPU를 이용을 하신다면 그 경우는 약간 고급 기능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또 그래픽 카드를 포함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2D, 3D 그래픽 또는 영상 편집 같은 데 관련된 경우는 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주로 쓰시는 게 좋고요. AMD 그래픽 카드는 이런 엔비디아보다는 그래픽 쪽에 조금 특화가 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쓰실 때 이용을 하시면 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을 사실 때나 브랜드를 사실 때 사양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브랜드 PC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충 이 정도 가격에서 조립 PC가 구매가 가능하다 할 경우, 자, 그 다음은 브랜드 PC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랜드 PC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자, 저는 델 컴퓨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로 들어가 볼게요. 자, 델.co.kr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델 사이트로 들어왔죠. 자, 이 델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완제품으로 배송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데스크탑이 있어요. 자, 데스크탑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홈 오피스와 업무용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홈 오피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인원과 타워형이라고 두 개가 나오죠. 올인원일 경우에는 모니터랑 일체형이기 때문에 자, 타워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워형을 보시면 일반 우리가 보는 PC나 똑같죠. 자,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한 것은 이 제품이네요. 638,000원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조립 PC에서는 대략 50만원 중후반대 정도 가격대였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인텔 10세대 i3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윈도우가 아예 포함이 되어 있죠. 조립 PC일 경우에는 윈도우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죠. 근데 그 비용을 여기서는 또 절약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가격을 빼게 되면 가격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그래픽 카드는 아예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CPU에. 자, 그 다음에 메모리는 4기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장치는 SSD가 아니고요. HDD 일반 하드디스크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8기가가 되고 저장 장치는 SSD네요. 여기 써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1테라짜리 HDD가 또 따로 포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i5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조립 PC를 견적을 낸 것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알아보시면 훨씬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데스크탑 가서 업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업무용은 일반 홈 PC용하고는 가격대가 약간 차이가 있겠죠. 자, 타워형 또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고가의 기종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가격대가 대충 나오죠. 여기 보시면 26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여기 그래픽 카드를 보면 3070 8기가라고 나오죠. 자, 요즘 그래픽 카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이 3070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가격에 윈도우 11 프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i7에 16기가가 포함되어 있고 1테라 SSD 포함에 2테라 HDD 포함이에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자, 예전에는 무조건 조립 PC가 가격이 많이 쌌어요. 자, 그런데 요즘 가상화폐 때문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가의 사양의 컴퓨터를 구매를 하실 때는 조립 PC보다 오히려 이렇게 브랜드 PC가 더 메리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격대를 보시면 조립 PC와 그닥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또 AS의 장점이 있죠. 자, 이런 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교환을 해준다든지 바로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퓨터 같은데 막 일일이 신경을 쓰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립 PC들은 사양에 맞춰서 최적화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에러가 난다든지 이런 제품들끼리 충돌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저가의 컴퓨터를 구매를 하실 때는 조립 PC가 나올 수 있겠지만 고가로 넘어가거나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브랜드 PC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브랜드 PC는 뭐 델 말고도 많죠. 국내 업체들도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어요. 가격대를 보시고 사양을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제가 사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사양 비교라든지 그래픽에서는 어떤 게 낫고 일반 사용에서는 어떤 게 나은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잘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스크탑을 살지 노트북을 살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데스크탑은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노트북에 비해. 그 대신 노트북은 이동성에서 장점이 있죠. 자, 그런데 컴퓨터를 2대씩 가지고 있기는 그렇고 이동도 자주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노트북을 사서 이동할 때는 노트북을 이용하시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는 이 노트북으로 이용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 노트북에 모니터만 또 연결을 해서 쓰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동을 많이 할 경우에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 이런 모니터 연결하면 노트북을 그냥 컴퓨터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노트북 보시게 되면 자, 노트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노트북 구매하실 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화면 크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용도에는 어느 정도 화면 크기가 제일 적당한지를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그래픽 작업도 좀 하고 영상도 약간 좀 하고 하시는데 13인치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15인치 정도 이용을 하셔야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요. 간단한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 정도만 쓰신다 하실 경우에는 13인치만 쓰셔도 충분하겠죠. 자, 또는 외부에서는 뭐 이런 작업들을 거의 안 하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런 고급 작업들을 많이 한다 할 경우에는 13인치를 구매하시고 모니터를 하나 구매하시면 집에 와서는 모니터에 연결해서 대화면으로 보시고 외부에서는 간단한 이용만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노트북도 요즘은 사양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데스크탑 못지않은 성능을 보이는 노트북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자, i3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내려가시다 보면 i5, i7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젠 AMD CPU를 포함하고 있는 노트북도 있죠. 이거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조금 더 가격대를 올려보면
자, i7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포스 그래픽 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예전 거고요. 최신 그래픽 카드, 아까 데스크탑에 들어가 있던 것들은 3070이었죠. 이 수치가 낮으면 성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자, 아까 데스크탑에서 봤던 대로 3070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3070이 있죠. 자, 이 경우는 데스크탑에 비해서 가격대가 100만원 가까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거의 장점은 이동성이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보면 램도 좀 더 높고요. 그래픽 카드는 뭐 거의 같고요. 메모리도 조금 더 높고 합니다. 이거를 다 맞춰서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넷북이라고 해서 많이 광고들을 하게 되는데, 이 넷북은 뭐 그래픽 작업 이런 거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냥 인터넷 서핑 정도와 간단한 문서 작업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자, 그래도 가격대가 한 3, 40만 원 이상은 돼요. 자, 노트북을 보시게 되면 저렴한 거는 뭐 8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삽니다. 이런 델 같은 업체 말고 뭐 에이서스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뭐 60, 70만 원대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넷북을 40만 원 정도 주고 사느니 차라리 조금 더 주고 그런 아예 노트북을 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자, 가격대에 맞춰서 넷북 같은 걸 구매를 하시면 뭐 일단 인터넷 검색과 간단한 문서 작업 외에는 거의 쓰기 힘들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거나 나중에 또 어떤 작업을 할지 모른다 하실 경우에는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아예 노트북을 제대로 된 걸 사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니터가 나왔죠. 자, 모니터 한번 볼게요. 자, 홈 오피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보시면 뭐 인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통 요즘은 25인치 이상은 다 쓰죠. 요즘은 해상도도 좀 높고 하기 때문에 27인치 정도가 제일 적당하실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너무 작아서 보시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책상이 너무 작아서 어쩔 수 없다 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한 27인치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책상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내 눈과 모니터 사이의 거리가 멀어야죠. 자, 이 정도로 위로 올라갔는데 모니터와 나의 눈 사이 거리가 가깝다 하면 나중에 눈이 아파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손으로 한 3뼘 정도 거리에서 모니터를 보신다 하면 그때는 27인치가 제일 적당합니다. 자, 그 이상의 거리가 나와야 그 이상 위로 올라가시면 쓰시기가 좋아요. 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손으로 한 3뼘 정도 모니터와 내 눈 사이의 거리 있을 때 27인치, 이걸 기준으로 더 가까우면 좀 작아지고 더 멀면 더 커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인치 기준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가격대가 좀 저렴한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내려가시게 되면 자, 사양이 나오죠. 항상 사양을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해상도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자, 풀 HD 27인치에는 기본적으로 한 풀 HD 정도 되면 해상도 어느 정도 되면서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 해상도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27인치면 그거는 좀 불편해요.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요. 약간 뿌예서 오래 보면 눈이 좀 아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밝기도 밝을수록 좋습니다. 250을 기준으로 더 밝을수록 좋겠죠. 이거보다 밝기가 떨어지면 그거는 좀 불편해요. 자, 명암비도 높을수록 좋아요. 이 명암비가 높을수록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왠지 화면에 뭐가 낀 것 같이 약간 뿌연식으로 그렇게 보이게 돼요. 까만색이 100% 까만색이 아니고요. 약간 회색조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 커넥터인데요. VGA는 사실 옛날 방식이라서 이 VGA는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소한도 HDMI, DVI 요거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HDMI가 요새 많이 통용이 되니까 이 HDMI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HDMI가 있으면 장점이 모니터로 TV로 볼 수 있습니다. 이 HDMI를 이용을 해서 케이블 TV 셋탑박스를 연결하면 모니터를 또 TV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구글 크롬캐스트를 연결을 하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입력 커넥터에 HDMI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틸트가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은 틸트 안 되는 게 대부분일 텐데요.
요즘은 이 틸트 기능을 지원하는 게 또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모든 사양이 만족되면 틸트까지 지원이 되면 더 좋겠죠. 자, 틸트는 이렇게 모니터가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세로로도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디 편할까요? 웹 서핑을 한다든지 또는 문서 같은 거 작업을 할 때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세로가 길죠? 근데 이 모니터는 가로가 길기 때문에 세로가 긴 것들을 이용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편리하게 볼 수 있고요. 웹서핑을 할 때도 이렇게 가로가 긴 모니터일 경우 아래를 보려면 마우스 휠을 돌려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하는데 이렇게 틸트가 돼버리면 더 긴 화면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구매를 하실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라든지 또는 컴퓨터의 사양, 기능,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구매를 하실 때 그냥 판매하는 사람 말만 듣고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따져보고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오래 본인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서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본인 사용 용도에 잘 맞게 구매를 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적어도 한 5년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쓸 정도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투자된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도 좀 더 부담이 덜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를 좀 더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